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6일, 4월의 셀프 복코칭 두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네,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 복코칭. 어떠세요? 이번 4월의 책, 마이클 싱어,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서문에 가까웠었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내가 있다. 마이클은 어느 날 소파에 앉아있다 깨닫습니다. 막 궁시렁궁시렁 내 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내가 이 지켜보는 나의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라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마이클 표현으로는 나, 어떤 에고적인 나를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말 그대로 좋고 싫음, 호를 내려놓고 삶이 가져오는 거, 펼쳐내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에피소드들이 쭉 나왔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에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봐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드디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한번 그 이후의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마이클은 그렇게 어떤 대학의 교수 역할, 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만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여정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사람이 혼자 고요히 있고 싶었잖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마주했던 그 너무나 환상적이었던 그 고요함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고요한 숲속에 가서 그냥 캠핑카에서 사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렇게 고요하길 원했던 그의 삶에 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례로, 완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혹 기억나세요? 샌디라는 사람이 마이클 땅에 갑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마이클의 이런 인간적인 고백도 나오죠. 나는 너무 싫어. 나는 내 땅에 누가 더 집을 짓는 게 싫어. 혼자 있고 싶어. 이랬는데 그냥 샌디가 집을 지으면 또 그대로 두면서 이 19, 그 소챕터 19의 제목 자체가 받아들임, 받아들임. 더 많은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샌디가 집을 짓는 것도 그냥, 음, 또 강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하지 않고도 한번 들어가 보고 논문을 써낸 게 자연스럽게 책으로도 출판되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클이 생각한 게 아닌데 자꾸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목격자처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호를 그저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이것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는데요. 127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목소리에 삶의 운전대를 쥐어주기는커녕 그것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이 실제 상황을,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것을 나의 의지, 내 길을 가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가 가려는 길, 그런 내 길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 길에 묶여 있는 나를. 그러니까 자꾸 내 의지로 내 길을 가려고 내 길을 갈 거야, 내 길을 갈 거야 하는 그 내 길, 나의 의지가 묻어 있는 그 것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시키는데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의 자유를 택할 것이었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내 길을,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내 목소리를 말하는 그 길을 가는데 사용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의지가 오히려 나를 묶어버렸다면 그 묶어 있는 것을 해방하는 데 쓸 것인가라는 표현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문구였어요. 여러분들 이 문구 어땠나요? 내 길이란 표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은 호불호라는 표현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호불호로 내 길, 나의 길을 가려는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근데 그 호불호함으로써 재밌는 표현이죠. 나의 영혼은 거기에 묶여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에서의 호불호 판단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괴롭게 만든다라는 마이클의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가닿나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 장면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때는 이래야 되지 않아? 아, 이건 정말 싫은데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나의 의지인데 그 의지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어버리는 나를 속박해버리는 나의 호불호의 목소리에 대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불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문제라면 나는 삶의 손을 들어준다. 나의 호불호가 나를 괴롭히고 더 묶어버린다면 그럴 때는 삶을, 삶의 손을 들어준다. 저는 이 삶의 손을 들어준다는 표현이 되게 좀 며칠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달빛 나눔에서 나눠드린 거기도 하고요. 제 고민. 어제 공유드렸던 영상을 통해 저는 조금 힌트를 얻은 건 삶이 나를 통해 그냥 흘러가도록 그것이 지나가도록 목격자,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 눈앞에 벌어진 일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 좋아한다, 싫어해라는 그 어떤 마음조차도 그냥 툭 내려놓는, 툭 흘려버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결국 마이클은 자기 땅에 허락도 없이 집을 짓는 샌디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마이클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앞치마를 질끈 매고 샌디의 집 짓는 일에 손을 못댔다. 네, 흥미롭죠.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 있어 나는 목격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지면서 근데 그 마음이 나를 오히려 묶어버려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해픈하게 벌어지게 그냥 두고 그것에 나는 관찰자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그저 거기에 머무는 입장이 잘 드러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어제 읽고 나누었던 모든 멤버분들의 표현은 그거였어요. 결국 이 책은 계속 그런 얘기야. 마이클이 어떤 에피소드를 겪고 나면 어머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삶이 한 거네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어지긴 해요. 저희가 읽었던 이 3분의 2 구간은 대부분 이 책에서 언급되는 마이클의 소위 세상적인 장면에서 뭔가 해냄의 여정들이 마이클이 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준비해주고 가져와줘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날 어디로 데리고 갈 작정인지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꿈속에서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럼 이제 조금 주요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유니온 교도소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땅을 산 그 밥틸친이 부탁하잖아요. 좀 나 대신에 유니온 교도소에 가자. 원래는 그 밥이 그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 자체를 자신이 떠나면서 마이클에게 부탁하거든요. 유니온 교도소에는 좀 제리에게 가달라고요. 사실은 싫어요 하고 싶었는데 마이클은 또 자기도 모르게 입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또 마이클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요. 교도소에서 불교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얼결에 저는 136쪽에 마이클의 심정이 진짜 잘 담겨 있었던 문장이 이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회색 투성인 그 교도소에 앉아서 불교 모임과 명상 같은 걸 안내하고 있는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좀 어안이 벙벙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시점으로는 1973년이었다고 마이클은 고백하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나를 그 초반에 뿅 하고 반했던 그 엄청난 고요함의 그 느낌을 잃지 않기 위해 되게 발버둥 쳤는데, 그러니까 내 가슴의 가장 고요한 곳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를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명상의 길이 있다고 되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삶이 이끈 길 따라갔을 때, 홀로 고요하게 있을 때 뭘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이 인도한 것은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내가 그 제자자가 되는 내 스스로에게서 벗어나게 이끌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홀로 명상함으로써 자신을 만나던 삶에서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오히려 자신과 만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지요. 이것에 있어서 마이클은 그 3부 제목 자체가 은둔에서 봉사로, 여러분이 최근에 읽으신 부분은 전부 마이클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살아있는 스승의 부름해서 뭐 바바의 사진을 보고 뭐 영적 체험을 하고 뭐 샌디네 집에 다른 친구 라마라는 친구가 또 오잖아요. 샌디가 떠나고. 근데 그 라마가 와서 꾸민 오두막 이제 올라갔더니 바바의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바바 묵타난다에 대해서 라마가 개인지별로 네가 초청해라고 해서 마이클은 내가 왜 그런 거 해? 내가 왜 영적 지도자들을 초대해?라고 했는데 결국 편지를 보내고 희한하게 바바에서 수행원 오고 막 서로 좀 신기해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바 묵타난다의 초대를 기점으로 굉장히 주요 영성 지도자들이 컨퍼런스를 하면 스쳐 지나가는 동네가 되어 버리죠. 그런 컨퍼런스를 열면서, 그런 영성 집회를 열면서, 뭐 예를 들면 소제목 22번에 소개된 샥티팍 같은 것을 마이클이 또 경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위 마스터들을 마이클은 계속 만나게 돼요. 마스터, 구루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 더 깊은 어떤 영적 에너지를 깨우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내 삶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방향성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루들을 모시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가난다의 존재, 그 연결감에서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인식할 무렵, 저도 읽으면서 와우 했던 포인트가 소파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첫 번째 깨어나, 이 목소리는 누구지? 할 때 옆에 있었던 기억나세요? 그 매형.
로니를 만나요. 부자에다가 로이어 변호사에다가 막 잘 나가는 로니가 알고 보니 요가난다를 구루로 모시는 사람이었고 같이 같은 뜻을 또 통하게 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야기. 뿐만인가요? 그러면서 또 점점 더 흘러가다 보면은,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사원 같은 것들을 짓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죠. 뭐 바바도 왔다 가고 마타지 제가 영상 찾아드렸던 그 여성 구루도 왔다 가고 그 여성 구루 그 구루들은 오면 항상 한마디씩 하고 가잖아요. 아 약간의 예언하듯이 그 마타지는 여기 되게 좋은 장소다. 여기 굉장히 큰 사원이 생길 거야. 뭐 당신은 여기에서 뭐 요가 명상을 인도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결국 요때쯤 자연스럽게 사원이라는 공동체가 점점 더 구성되는 이야기가 이 허리 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 같아요. 저는 진짜 정신없이 돌아가는 마이클 삶의 변화 속에서 159쪽에 마이클이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를 기점으로 내 인생이 은둔하는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삶이 내게 맡기는 일들이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늘어났지만 나는 거기에도 자신을 내맡겼다. 차를 탈 때는, 차를 내릴 때는 늘 호흡을 고르고 이 지구가 우주 공간 속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심상화했다. 어떤 문을 마주치든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우주라는 광활한 허공 속에 떠 있는 자그마한 한 행성 위에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굉장히 정신없이 삶이 돌아가도 마이클은 계속 본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메타교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느낌, 본인의 중심을 더더더 붙잡아 가고 있는 삶의 여정들이 나오죠. 뭐 또 암릿이라는 구루가 왔을 때는 뭐 가슴 차크라 열린 이야기들 이런 것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연히 왔던 도나와 또 결혼하게 되고요. 되게 인상적인 건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누가 와서 살고 있고 막 그 집이 영성 공동체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것들마저도 받아들입니다. 점점 더 어떤 이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것에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마이클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3부까지 봉사로 갔다면 4부부터는 사업 이야기가 나오죠. 생각지 않은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건설 회사 이름이 나오죠. 빌트 위드 러브라는 게 생기는데요. 한 명의 보안관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이클이 왔는데 저 멀리 서 있더래요. 그래서 괜히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안관이 마이클 집 지은 걸 보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본인의 집을 좀 지어달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어떻게 집을 지어? 아, 싫어, 싫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는 싫어, 싫어 했는데 입술은 네, 그렇게 하죠.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이 내뱉어졌다고요. 어떤 하나는 계속 싫어, 싫어, 싫어 호불호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나의 존재는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었다. 라고 마이클은 고백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내맡김들이 나를 어떤 마법의 토끼굴로 인도할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자로서 존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빌트 위드 러브라는 건설 회사가 자연스럽게 설립되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억나시죠? 뭐 대학 강의 가도 별로 돈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진짜 나는 고요하게 산구석에만 있어도 돼라고 했던 마이클 입장에서 이제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돈도 받아야 되고 그 돈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가져온 어떤 장면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하는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 짓고 건설 회사를 살짝 꾸려가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힘을 기르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 마이클의 재미난 표현은 이거였다 생각합니다. 179쪽인데요. 나는 그저 무슨 일을 하건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사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집중 수행을 주최하는 것이나 건축 일을 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모든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이 모두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내맡겼을 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이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결국 마이클은 내 앞에 벌어진 일에 있어서 이미 벌어진 이제 해프닝, 어떤 상황, 장면에 있어서 좋아, 싫어라는 호불호라는 마음을 점점 더 옅게 만들면서 벌어진 상황이 내 삶을, 나란 존재를 흘러가게 그저 지켜보는 자로 함께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위 건축업자가 되고, 건축업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더 커지잖아요. 막 근데 사업이 확장되는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도급업자 면허 있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태어날 딸아이를 위해서 집을 확장하는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꾸 나타나죠. 저 이런 자격이 있어요. 나중에 컴퓨터 회사 할 때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클은 183쪽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혹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 사실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곤 한 것은 아예 내 인생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내가 에너지를 주도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다행이었다. 우주의 계획은 내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스케일이 언제나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제 건축업이 잘 되면서 돈을 엄청 갑자기 팍 벌어요. 4주 동안 막 열심히 일하고 3만 5천 달러를 탁 벌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도 그 액수가 정확히 기억나는 이유가 본인이 매매한 땅 바로 옆에 있던 6천 평 부지의 땅 주인이 전화 연락을 한 거예요. 현금으로 3만 7천만 주면 땅을 넘기겠다고요. 그때 느꼈대요. 내가 4주간 이라고 벌어들인 돈 3만 5천 달러. 그 돈이 딱 그 금액이라는 사실에 겸허해졌다고 해요. 결국 동시 발생적인 어떤 흐름을 본 거예요. 나는 돈이 생겼고 돈이 쓰여야 할 곳은 보였던. 마치 본인이 삶에서 어떤 채널, 중개인, 그냥 관리인만 된 듯한 느낌, 그 돈을 흘려보내는 역할, 수로 정도의 역할을 하는 본인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이클은 그렇게 땅을 매매하기도 하고 점점 더 건축업을 잘 해 나갈 때, 특히 집 같은 걸 계속 짓게 되잖아요. 근데 한 고객이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집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품들도 확 사고 그걸로 집도 짓고 해야 되니까 더 큰 자산이 필요했다고 해요. 근데 자산은 없고요. 신기하게 근데 그때 은행들에게 이제 대출을 받으러 다니는데 워낙 다 거절하니까 마이클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한 은행만 딱 가보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일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은행에 딱 들어갔는데 지점장이 나타나서 대출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점장이 그렇게 대출을 도와준 장면을 보면서 마이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신의 메신저, 신의 사자처럼 내게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준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계속 어느 날 적절할 때 무언가가 나타나서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장면들, 어떻게 보면 철저히 마이클에게 이로운 장면들이 벌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190쪽에 그때 이제 대출을 도와줬던 지점장하고의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1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마이클은 그냥 비디오가 보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 비디오 가게에 차를 몰고 가요. 비디오를 고르고 있는데 비디오 가게 주인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좀 대출이 막혔다라는 좀 잘 안 됐다라는 어떤 통화를 하는 걸 엿듣게 되죠. 나중에 엿들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붙여보니까 알고 보니 이전에 그 대출을 도와줬던 지점장이 은행을 그만두고 그 사이에 자영업으로 그 비디오 가게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금액도 10년 전에 딱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마이크를 도와줄 때 대출해준 비용인 2만 달러. 정확하게 그 2만 달러가 이제는 짐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 마이클이 그 지점장이 오히려 빌려주게 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철저히 마이클 입장에서 쓰였지만은 사실 지점장 삶의 입장에서만 봐도 Life knows better. 삶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마이클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고백하죠. 마치 10년 전에 그 지점장의 친절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비디오 가게로 내가 보내진 것만 같았다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 지점장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건축회사 빌트 위드 러브뿐만 아니라 점점 영성 공동체로도 커지는데요. 유니버스 템플이라고 해서 지금도 구글에 나오죠. 점점 더 영성, 요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몰리게 돼요. 근데 점점 더 확장되어 갈 때 마이클 혼자 할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어, 이렇게 계속 확장 갈 때쯤, 그때까지도 마이클은 교도소 봉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자신은 폭주족의 일원이었는데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옛날에 죄를 관련해서 기소당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 데이비드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완벽한 내맡김을 해가는 재소자를 보며 마이클은 자신이 해왔던 어떤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해가는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마이클은 계속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네, 어느덧 마무리 할 때가 되었네요. 이 이야기 후반부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 메디컬 매니저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반하고 결국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여정에서 담겨 있었던 마이클의 고백 부분을 공유 드립니다. 209쪽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다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사실은 한 줌의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영감을 얻곤 하는가. 혹여 삶이 그런 순간들을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다른 식으로 반응했더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졌으리라. 그때쯤 나는 우주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빌트 위드 러브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사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건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틀렸다. 틀려도 한참 틀렸다.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그 크기와 범위 면에서 훨씬 더 원대했다.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의 새벽 코칭 질문은 여기에 나왔던 문장을 어, 활용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중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뭐 마이클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이 운명을 결정지었던 한 줌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우연히 벌어졌던 어떤 한 줌의 순간이었던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금의 내 삶을 만들었다라는 지점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길, 내가 나아오려고 했던 길대로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그 길대로 왔나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삶으로 그런 어른이 되었어. 라고 할 때에 어떤 안도하게 되는, 너무 감사하게 되는 지점이 그 지점에 그 어떤 나의 노력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우주가 우리에게 준 일이라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둔 일이라고 마이클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길,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삶이 준비해둔 그 길, 나의 호불호. 호불호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호불호가 오히려 나를 묶어서 나를 제약할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통과하게 그저 목격자로 함께하며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마이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어 맡김, surrender, 자유, 이완됨,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be kind, 다정함. 이 시간 여러분들의 승모근이, 여러분들의 어깨가 긴장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짝 한번 느껴보세요. 그 긴장 너머에 지금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는 나의 어떤 틀이 있는지 보시고 그 틀이 나를 격려하는 틀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묶어두고 있는 틀인지 만약에 삶이 나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나는 그 긴장됨을 어떻게 다뤄올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 마이클 싱어만의 위대한 여정 같지만 그 여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be kind, 약간 릴렉스, 나의 존재와 조금 더 다정하게 이 삶이 펼쳐주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음미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세 번째 나눔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